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20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힘 빠지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는, 국내 정부에서 뺨 맞고, 미국 시장에서까지 또 뺨 맞고, 이중 싸대기를 맞고 시작을 할 오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버티던 미국 증시마저 흔들리다 보니까, 저희 아침에 초반에는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시작이 되겠네요.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1.4% 빠졌고, 다우지수는 그나마 선방했고, 약간 종목별 차별화, 섹터 차별화는 잠깐 진행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나스닥 많이 보고 있고, 게다가 또 S&P 500은 또 그만큼 안 빠졌어요. 그래서 좀 올라갔던 순서대로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일본 증시도 어제는 약간 고점 징후, 단기적으로는, 또 상해종합지수 그렇게 달렸으면 좀 쉬자,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나스닥 하락의 핑계로, 그동안 강했던 시장들은 조금 이제 또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근데 오른 것도 없는 한국은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될지,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아마 추가적으로 낙폭이 커서 장 초반에 또 넥스트레이드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조심하세요. 특히, 시작과 함께, 넥스트레이드 저렇게 많이 빠져? 같이 매도에 동참해야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넥스트레이드를 활용법은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낙폭이 크거나 생각보다 좀 이 정도는 아닌데라고 처음부터 낙폭 크게 되면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30%보다는 좀 많이 올랐어요.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시장에서 좀 오버하게 쫙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매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한 70%. 그래서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종목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쓰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또 어제 장 마감 때 넥스트레이드 안 좋았죠. 그러다 오늘까지 만약에 미국 시장 하락한 것까지 감안해서 오늘 낙폭이 크다, 매도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작하고 낙폭 크게 시작했다가 양봉의 패턴으로, 저희는 먼저 하락하기 시작해서 약간 어느 정도쯤 되게 되면 밑에서 좀 들어올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전략 후강 패턴 쪽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쭉 가다가 다시 이렇게 드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쪽에 무게를 들어서 장 초반에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지만 했다가 양봉 쪽으로 오늘 시작하고 뭐 낙폭 컸다가 이렇게 쭉 해서 들어 올리는 쪽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다, 지금 현금 없으면 안 되는 시장, 지난주부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현금은 갖고 계셔라. 왜냐면 변동성이 커질 조짐이 나오는데, 잭슨홀 미팅이고 뭐거리는 또 매번 이벤트는 맡고 있는데, 현금 전혀 없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번이라도 약간 좀 폭을 좁히는 쪽으로 나온다, 장중에라도 그런 쪽으로 나온다, 좀 현금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화는. 그래서 적정 현금을 갖고 있다가 차라리 이번 주 잭슨홀 미팅까지 보고, 근데 미국 시장도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담감으로 먼저 빠진다 그러면은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먼저 우려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나 쪽에 무게를 두겠지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 과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불안감, 우려감이 아직 확산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현금은 장중에 오늘 낙폭을 좀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도 좀 찾으려고 하는 현상,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혼자만의 독백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시장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크로 지표 보게 되면 달러 살짝 반등,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 그래서 아직은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지금 뭐 큰 폭의 매크로 지표 변화는 없고요. 약간 경계감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낙폭이 큽니다. 이제 드디어 걱정과 올 것이 오는 거죠.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반응들 생각보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달러가 방향과 그리고 또 금리 방향들, 여기 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어떤 불확실성이 여기 작용한다. 이더리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10만 달러대 초반, 이더리움은 4,000달러대 초반에서 살짝 이탈한 정도.
여기서는 관심 가는 자리긴 한데 그렇게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예. 요 전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냐 우려감 때문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아니면 관련된 자산들이 좀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후에는 좀 바뀔 수도 있는. 근데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있다. 이런 얘기는 몇 번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반응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10년물 말씀드렸고 유가 이런 분위기 쪽에서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한 게 있죠. 금, 은, 구리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야간 선물이 0.6%대. 이것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단기 우려감 때문에 약간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좀 던지는 매물들이 지금 장 초반에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동참하느냐 아니면 살짝 비껴가느냐. 이거를 좀 타이밍을 살짝 더 좀 자세히 보느냐. 이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밀렸어요? 라고 하게 되면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한 불확실성 파월 연준 의장이 신중한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쪽들의 내용들 샘 알트만이 한마디를 했네요. AI 산업이 과도한 투자 속에 거품일 수 있다. 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고 하는데 저기 오픈 AI 기업 가치는 계속 키워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픈 AI를 키워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자꾸 자금 조달하려고 기업 공개 재평가를 하게 되면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그 비싼 가격에 자금을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멘트를 조절을 통해서 기업 가치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거 방지하고 살짝 그렇게 해야 좀 추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용들을 딱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먼저 팍 들어가지고 저 혼자 생각입니다. 예, 이들은 먼저 진짜 본격적인 엑시트 하기 전에 기업 가치를 확 갑자기 커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런 쪽에서 좀 변화가 나오지 않나 그런 쪽들이고 오히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제약, 경기 방어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다 보니까 약간 섹터의 차별화가 컸었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AI 관련된 썸띵 이쪽에 대해서 종목들이 무차별적으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미국 시장도 보고 있다 보니까 어제 저도 모 종목 손절 그리고 그냥 미국도 많이 뜨거워 이런 반응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여서 일단은 관망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다 어느 정도 좀 예측한 거지만은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지금 생각보다 JP모건, 스코시아뱅크, UBS 모두 다 9월 금리 인하를 명확히 시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견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쪽들이고 오픈 AI CEO 그렇게 얘기했다 라는 쪽으로 보는데 AI는 오랫동안 일어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네 기술력을 뽐내려고 하는 쪽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기업 가치가 미친 수준에 도달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반복적인 흐름들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요즘 보니까 주가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S&P 500 쪽에서 ETF의 풋옵션 주가가 하락할 때 베팅하는 쪽들이죠. 이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점에서 풋옵션이 늘어난다. 이제 변동성이 커질 걸 대비하는 전략들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의 가장 큰 고민 9월달이 가장 성과가 안 좋았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말 9월로 넘어가면서 다음 달에 대한 불안감들, 우려감들 특히 이제 왜 이런 계절성이 나오냐면 보통 이제 7, 8월 독립기념일부터 8월까지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갔다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주가가 좀 갔다 돌아오니까 와보니까 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봤었을 때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매도하고 돌아와서 싸져야 주가를 매수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의 패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9월달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았다.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또 10월부터 연말까지 갈수록 살짝 더 좋아집니다. 근데 한국은 아니죠. 여기서부터 미국이 안 좋아지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 이런 얘기 또 욕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 겹치게 되면은 한국은 이때부터 하반기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한국은 1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매매해라. 3개월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분위기라고 보는데, 솔직히 뭐 이 상황에서 정부가 그러면 아유 원하는 대로 대주주 양도세 50억으로 갑니다. 시장이 우와 해서 뭐 급반등이 나올까요? 저는 정책은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가 지금 훼손된 상태고, 그다음 뭐 노란봉투법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 외사 리포트에선 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 라는 쪽에서 이거 잘 보시게 되면은 AI 관련된 산업까지도 노란봉투법이 터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산업까지 라는 얘기들 전 산업에 대해서 다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분명 외국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정부는 강행을 하고 있다. 참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종목들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구리 가격 인상, 지금 딱 보게 되면은 구리 가격 인상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여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전지, 리튬 이쪽들은 가격을 정가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강한 정가를 할 수 있는 쪽들이냐. 가뜩이나 지금 OBBA 법안을 통해서 이제 보조금들 다 쭉 줄어들 텐데 원가가 올라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면 Q는 당연히 그게 못 따라오겠죠. 이런 쪽에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변화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쪽에서 테슬라 지금 약했고 나머지 관련된 쪽들 엘바발도 오랜만에 또 3%대 빠지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부진하다. 라는 쪽들인데 그래도 기본 자동차 쪽은 좀 강한데요. 한 1%대.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나 현대차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현대 모비스 수급 좋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현대차 쪽, 자동차 쪽들 뭐 자동차 해봐야 국내에 현대 기아차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그나마 도피성 이쪽도 어떻게 보면 살짝 빈집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선방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약간 기술주보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쪽은 거의 초토화, 엔비디아 3.5% 빠져버리고 AMD 5.4%, 뭐 다 밀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그나마 선방했다 라는 쪽들인데 이건 뭐 큰 의미 없고 같이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AI 관련된 서버, 뭐 인프라 이쪽들 다 밀렸네요. 그래서 이쪽도 뭐 재미가 없다 라는 쪽들인데 거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팔란티어가 9%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AI가 AI 인프라 쪽에 대한 그리고 AI 이쪽에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밀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버티겠느냐 라는 쪽에서 소프트웨어는 더 빠지는 모습들입니다. 낙폭이 더 큽니다. 이런 쪽들이 진행된다는 거. 그러면 낙폭이 크면 클수록 이런 쪽들은 눈길이 가는데 팔란티어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 손절했던 종목이 팔란티어입니다. 설마 이 정도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팔았던 거 밑으로까지 오는데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러면서 나와서 그냥 이거 왜 안 나오죠? 갑자기 PRTL 이것도 안 되네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PLTR 왜 정신이 없네요. 이걸 한 번에 메꿨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거 그냥 뜨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거 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여기 일단 원래 이 정도쯤에서 160달러 근처에서 한번 걸리는데 워낙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는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어도 한 150달러대 초반 요 150달러 대 살짝 이탈한 정도까지는 염두를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쪽에서 생각보다 매도 압박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설 깨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다 보니까 더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본다. 일단 미국도 약간 좀 후퇴를 시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감 높은 종목까지 이렇게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온 건 당연하죠. 근데 이런 조정이 한 번씩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일단 밀려오기 시작한다. 오케이. 그래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약간 지금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 쪽에서도 본격적인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같은 수익을 논한다. 그럼 미국이 좋을까요? 한국이 좋을까요? 이 생각을 좀 아까 오면서 출근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내가 그럼 과연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집중을 미국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미국은 이제 뭐 이번에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쪽들, 그리고 아마 다음 9월달 초까지 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다가 차라리 하반기를 보면서 베팅을 한다. 미국이 지난번에도 그랬었어요. 저희가 가치 투자하면서 파워시황에서도 그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시장에서 미국도 물론 하락했지만 처음으로 대주주 양도세를 다시 10억 쪽으로 다시 돌리겠다 안쪽으로 나왔을 때 시장 반응입니다. 요날이 그때 보고 첫날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저는 지금까지는 한국 쪽만 열심히 바라보다가 한국은 이제 이런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비중 줄이겠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안쪽에 대한 첫 언급을 드릴 때는 이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는데 그 환율이 안 맞아서 좀 1350원 한 60원 이 정도까지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좀 확 환전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찔끔찔끔 환전하다가 지금은 그냥 거의 관망 상태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를 보는 전략 쪽에서 하반기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안 좋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뭐 등락이 좀 나온다 그러면 뭐 똑같이 뭐 조정 나온다 그러면 미국이 조정 나오게 되면 한국도 더 조정 나오겠죠. 근데 미국이 조정 나오는 폭보다 한국은 조정 나오는 건 더 타격이 크고 더럽고 짜증나다 보니까 차라리 미국이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에 좀 배분 밸런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뭐 몇 더 본다고 하게 되면 미국도 뭐 볼 게 있겠습니까? 다 이런 모습들이죠. 거기다가 또 테마주 쪽들 이거는 더 심해요. 약할 땐 강할 때든 눈치 보다가 약할 땐 더 약한 이런 쪽들이 테마 쪽의 종목이죠. 양자, 우주, 로봇드론 안 좋습니다. 얘를 쪽에서 쭉 다 밀리고 있고 뭐 대부분 4% 로켓랩은 9%가 빠지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고 원자력 쪽, 전력망 이쪽도 약간 AI 썸띵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클로 5%, 또 SMR 마이너스 6%. 이쪽 SMR은 또 약간 버틸려고 하다가 지금 문제는 이게 증자를 하는, 그러니까 좀 물량이 많아지는 쪽이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이 안 통합니다. 이런 쪽에서 거의 그냥 추가로 확 밀리는 모습들이고 그 밖에 G 번호버가 3% 이상 빠지면 얘기 다 했었죠. 그동안 많이 올랐다. 다른 것보다 많이 올랐다. 거기다가 AI 관련된 쪽에 썸띵을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온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좀 반영됐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쪽들도 마찬가지죠. 가상화폐 쪽과 연결됐던 거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5.8%, 잘 버티는 로빈후드 마이너스 6.5%. 아마 로빈후드 정도면은 요거는 한번 추가로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볼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나마 잘 버틴 종목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부터 한 105달러대 부근 정도쯤 여기서부터 크게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지지권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이 좀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 말고 다음 정도쯤을 본다 그러면 100달러 깨지는 가격대쯤 요전 때는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서 일단 뭐 오늘 보니까 아까 잠 이따 끄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여파가 좀 커지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팔란티어는 시간으로 더 빠집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들도 약간 버블성 움직임이었던 버블이라보다 이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나?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아마 여기서 들어온 거는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쪽에서 한번 좀 잘못 그냥 훅 들어오게 되면 그냥 좀 닫혀있네 이런 모습들로 나오면서 변동성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같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달러와 지금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매크로 지표보다는 이제 조목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한 번은 더 남은 것 같은데 라는 쪽에서 일단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고 나머지는 뭐 다 했기 때문에 이거 그러네요. 이거 바이킹 테라피틱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유명한 회사죠. 이쪽에서 12% 정도 체중 감소가 기록됐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지금 28%가 임상을 중단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지속할 때 부작용 아니면 좀 제대로 대응을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인데 이 정도 30% 가까이가 중단했다는 얘기는 뭔가 부작용이나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다는 쪽이다 보니까
42%가 빠지네요.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이런 쪽들이. 요거 보게 되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늘 관련된 쪽에서 이제 제가 비만 치료제 쪽은 올라가면 일단은 조심을 원래 비만 치료제 쪽에서 저는 그렇게 좀 그랬었고 예, 그러면 지금은 한번 추가 압박이 나올 가능성을 장기 지속형 경구형 모두 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고 이럴 때는 밀려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좀 더 밀린다. 그래야 자리를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비만 치료제는 조금 좀 그런 것 같다. 상대적으로 1912 노브더디스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좀 버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크게 매물 출혈이 안 됐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약간 기술주, AI, IT 이쪽들이 좀 타격이 컸다. 이게 오늘 미국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예, 그러면 국내 쪽에서 일단 뉴스를 몇 가지 보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는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만나고 와서 그들이 이제 외국 투자자들을 좀 만나고 와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나온 건데 약간 과장이나 좀 뭐가 더 들어갈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법 개정 그래도 주주권익 개선 조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글로벌 IB 쪽에서 어젠가 오늘인가 또 대거 입국한다면서요. 그래서 한국 제대로 밸류업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IB 쪽에서 대표 주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간담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그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와서 한번 눈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정부의 의도를 좀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와서 들어보고 아마 이번 주 말 정도쯤에 글로벌 또 IB들의 외사 리포트들이 나올 겁니다. 코리아 스트레이티지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전략들 이거 나오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로 나올지 아니다. 정부 의지가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바꿀지 대부분의 지금 8월 초부터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 없다. 비중 축소 이런 얘기 막 서슴없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쪽들의 얘기를 이런 쪽에서 그러고 불신도 크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나온다는 것 흐름은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 됐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총리조차도 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간 본다는 얘기는 피를 봐야 간 보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돌아간다는 얘기죠. 피는 누가 봅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 이거 봐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이거는 저희가 다 보고 결국은 그들이 돌아선다. 네, 그냥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답답한 뉴스 이번에 조선주가 어제 버티다가 하락했던 이유긴 이것 때문입니다. 마스카 지원법으로 인해서 열심히 이제 미국과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기금 관련된 쪽에서 지원법에 들어가는 기금을 신설 요건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조선산업을 위한 별도 지원이 없다. 가뜩이나 붙어줘서 미국 쪽 수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뛰어도 모자랄 판에 잘못하게 되면 일본이나 이번에도 보셨죠? 싱가포르로 MRO 가는 것들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래? 그럼 굳이 왜 한국에다 해야 돼? 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재뿌리는 얘기들 물론 기재부 입장 쪽에서는 지금 나오는 쪽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쭉 보면서 이쪽들은 원칙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아무튼 이것도 어제 좀 심리가 그렇게 부정적인데 작용을 했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 또 방산, 원자력, 그리고 또 전력기기. 이게 그나마 지금까지 한 과거 2, 3년 동안 많이 오르고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이상 없고 무너지 않았고 괜찮았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에 대한 얘기 기업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인데 일단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고점에서 대롱대롱 하면서 잠깐만 여기서 시장도 정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매물을 쏟아야 된다. 이쪽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좀 찬집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이 가장 먼저 타격을 보입니다. 근데 찬집이 될 정도로 그동안의 시장이 이 정도로 성장하는 거 있느냐, 이 정도로 실적 나오는 거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면 없습니다. 다른 쪽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움직였다고 그래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거봐 찬집 들어가면 안 돼. 빈집으로 있어야지. 그래서 요즘 빈집이 어디 있어요? 시장이 올라다 보니까 대부분 다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지가 빈집이라고요? 아니, 2000년도 좀 저점 대비해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빈집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하락하는데 거기서 어디서 집중이 돼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먼저 타깃이 되는 섹터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섹터들은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안 되느냐? 안 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나와서 생각보다 와르르 무너진다.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찾고 찬집이 또 빈집이 되는 순간 이게 가격 메리트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대상은 여기서 계속 기회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 낙폭이 커지게 돼서 가격 메리트가 보인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섹터들은 여기가 맞다 라는 쪽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우르르 빠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안 산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가격 메리트가 보이게 되면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가다가 또 와르르 빠져서 거기서 저점 만들고 또 꾸역꾸역 올라오고 하는 섹터들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 관심은 높다. 하지만 지금 비중을 여기 기회가 왔어 팍 들어간 거 반대입니다. 예, 살살살 가격 메리트 보면서 들어갈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원자력도 그래요. 안 좋은 얘기 다 나오기 시작하죠. 뭐 지난 정부에 나왔던 얘기들 다 나오기 시작하고 그 탈원전했다가 친원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들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물론 이면 계약이라고 해서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세한 내용들 정부 조사에 의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차피 웨스팅하우스 이쪽과 그러니까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인 상황에서 일단 띄워주고라도 그래도 사업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원전 주권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뭔가를 16년 동안 수주가 없었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 조건들 맞춰줬고 하려고 하게 되면 그나마 그게 수익성은 좀 떨어졌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면 Q가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수주를 통해서 Q가 늘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그렇다고 수주 취소, 수익성 줄어들었으니까 수주 안 해. 이렇게 나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수주의 기회로 확대를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그나마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Q가 줄어드네. 그래서 이번에 수주가 취소됐습니까? 그런 쪽들은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냥 많이 올라서 이런 순환매적인 자금 쪽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AI 썸띵이 좀 흔들린다 라는 쪽에서 AI 쪽에서 흔들린다라고 해서 영향받는 건 원자력 쪽, 전력기기 쪽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타격을 해서 추가로 흔들린다. 저는 낙폭이 클 때부터는 진입할 겁니다. 진입 준비할 거고 우리 전력기기도 오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현금 갖춰 놓은 거고, 그러려고 이번에 와이프한테 열심히 잘해서 좀 돈 좀 없어. 와이프론이 그렇게 탄생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일단은 준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이제 인도가 열린다. KBT 쪽으로. 그래서 2030년 2조 시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잘하다 보니까, 이제 로레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랑스의 로레알. 그래서 화장품 업체는 이 회사라고 해서, 또 비싸고 거기서 시장을 주도했고 했는데, 이 회사 연평균 성장률이 한 자리 숫자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를. 왜 그럴까라고 하게 되면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비싸. 프랑스 콧대만 있지 제대로 가성비가 높지 않다. 아니 돈은 지들이 다 벌고 있네. 성장률은 별로 없는데 돈은 잘 법니다. 이런 쪽들이 오히려 성장률이 가파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는 수익성도 같이 받쳐준다. KBT랑 어떤 걸 사겠습니까?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바뀌는 쪽들, 거기다가 유럽 들어가고 중동 들어가고 이제 인도까지 확산시키기 시작하면서 K컬처와 함께 같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타겟이시겠죠. 이번에 실적 발표 때 한번 무참히 와르르 빠져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히려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쪽에서 시장이 추가로 약하다 보니까 또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충격받아서
기대감들이 이만큼 높았다가 좀 낮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바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런 쪽들은 좀 달라요. 미국 시장에도 필수 소비재들은 버텼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들은 오히려 뷰티 쪽은 뷰티 임용 쪽들은 버틸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좀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이제 미국도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도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답답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게 3250 여기 갭, 여기 위쪽 못 간다. 여기 주의. 여기 갭 나온 것까지 하게 되면 3150 여기까지 박스권에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어제 딱 종가가 3151. 야, 참 그건 또 지지해줘요. 종가상으로 딱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지지권은 요 정도, 예, 그리고 또 요 정도, 여기까지가 지지권입니다. 요 정도가 잘 보시게 되면 3110, 예, 초반대, 여기가 305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를 잘 지지하면서 시장이 잘, 네, 이런 상황에서 잘 써야 될까요? 예, 여기까지 벌려놓고 일단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안 빠진 거는 삼성전자, 2차전지 이런 쪽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버텨줘요. 그러면은 지수는 덜 빠지고 나머지 섹터 종목들이 더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든가 아니면 이쪽까지 본격적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예, 여기까지는 감안하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한쪽에서 일단 종목들이 먼저 강하게 빠진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거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오늘 또 시작부터 저거 어떻게 고민이 크고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어제 보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여기까지 어제 저가가 51,500원까지 들어오다가 종가는 예 56,900원 예, 갑자기 이렇게 쫙 들어왔던 얘기는 51,500원이면 어디냐면 요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요 근처요 51,500원 요 근처에서까지 들어오다가 바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시작이 만약에 예, 요 정도 근처쯤 그래서 혹시나 51,000원대 근처쯤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그냥 추가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손절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적어도 한 57,000원대 이상 위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크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들은 뭐 다 아시는 걸로 예, Q는 여전히 뭐 이상은 없다는 쪽으로 여기 들어왔다가는 여기서는 격전지가 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봐서 쭉 급하게 여기까지 밀린 거는 오히려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회가 더 높을 요 정도까지는 예, 갈 것이다 해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다시 내려오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예, 배수진을 치는 자리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보면서 이제 흐름들을 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우와 더 빠질 것 같아 으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네. 또 그거를 주도하는 쪽들은 얄밉게도 예, 기관 쪽이고 그런 쪽에서 말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너무 시장 심리에 쏠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시장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또 정신없고 또 아이고 이럴 걸 좀 현금 좀 갖춰놓을 걸 이거는 항상 좋을 때 갖춰놓는 게 현금이고 안 좋을 때는 예, 다들 주식 던지더라고 바쁠 때는 안 좋을 때는 다시 찾아야 되는 건 오히려 주식입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을 땐 안 좋을 때를 생각하고 안 좋을 때는 다시 좋을 때를 생각하자. 저희 가치 투자의 모토인 거 아시죠? 네, 꼭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시장에 쏠리지 마시고 예, 시장이 호가 봐라 이거 이거 던져야 돼 라고 하는 순간이 자칫하게 되면 내가 던지는 순간 예, 그거를 또 야금야금 받아먹을 쪽들은 또 나온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네, 현금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또 지금 내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힘든 시장 다시 한번 예, 어제 연합뉴스에선 저 종교 방송이냐 그럴 정도로 이거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봤었는데 오늘도 그런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시장이 말리지 않게 아주 소소한 마음으로 다 보면서 같이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오늘 힘내시고요. 예, 다시 또 위기는 이꼴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힘냈으면 일단은 그래도 현금이 중요합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화이팅!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